안녕하십니까. 썸백쇼 진행을 맡고 있는 MC 형숙입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가을의 문턱에서 코스모스, 은행잎, 단풍잎 한번 바라보고 하늘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아요. 썸백쇼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응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짝반짝 블링블링 정보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걷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걷게 될까요?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산책이라든지 혹은 3,000km를 혼자서 걸어가는 외로움 혹은 희망 이런 것들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내주신 우리 한창한 선생님을 모시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두 분 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80년대 국내 최초로 유럽 종단 여행을 하셨다고 소문이 나셨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떠한 네, 잠깐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너무 오래된 얘기라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네, 그때 뭐 80년도 당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군사 독재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해외 여행 자유라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도 사촌 이내에 혈족 관계가 해외에 거주해가지고 초청장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못 가는 상태. 그러니까 아, 그 여행은 신이 준 선물인데 어떻게 네, 보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여행에 대해서 동경을 늘 하죠.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제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럽이라는 나라를 동경했기 때문에 우선차 유럽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 여행 자유라가 1989년도부터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80년 초반에 이제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네. 해외 여행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게 됐어요? 그때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그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갔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국내 82년도서부터 국내에 그 이제 그때 도보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트레킹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트레킹이라고 하죠. 그 말이 변해가지고 그죠? 네. 트레킹을 많이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사회적인 답답함도 있었고 시대 상황이 이제 관점을 그렇게 몰고 가기도 했고 그래서 주말에 산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러다가 1982년도 여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가 몇 살이죠? 그때가 20살? 21살? 21살인가요? 그죠? 21살에 세계 유럽 스무- 여행을 수봉을 하신 82년도. 거예요? 아니 국내 두보 여행을 먼저 국내, 시작을 했죠. 네. 그때가 이제 그 뭐 고래 잡으러 뭐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동해는. 네. 송창식의 고래 잡으러? 그렇지, 그렇지. 고래, 그때 나왔던 노랫말이구나. 그때 한참 유행을 하기도 했고 아, 그리고 뭐 여행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겠죠. 다 떠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맞아요. 순간에도 남행열차 타고 싶어요. 같이 갈까 지금? 네. 그래서 1982년도 여름에 그냥 혼자서 속초로 무작정 떠났어요. 여비도 없이 떠났죠. 그때는 이제 무전 여행도 좀 그 흥행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맞습니다. 경기가 좋지도 않고. 그래서 속초서부터 부산까지 무턱대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도보여행의 출발점이죠. 와. 그 신비했던 게 네. 제가 이제 사회 속에서 교과서 속에서 등장했던 지명을 직접 제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와닿았다는 신비감도 있었고 뭐 힘들기는 하죠. 물론 도보여행이라고 하는 게 뭐 걸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발에 물집도 잠기 이렇게 하고 다리도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무턱대고 이제 그 땀 흘리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보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부산의 두구동이라고 하는데 기착지로 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뭐 2차, 3차 계획을 했었는데 2차는 겨울이었어요. 그해 겨울에 이제 부산에서부터 지금 전라남도 토말이라고 아십니까? 땅끝이라고 하죠. 해남 해남 땅끝. 땅끝. 네. 그때 당시는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을 거예요. 음. 지금은 관광지에 탑도 써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예. 거기까지 또 이제 겨울에 걸었죠. 걸을 때 그 끝 지점에 오리나무 숲이 있었고 땅끝이 정경초소였어요. 지금은 탑이 이렇게 서 있고 막 그렇지만 예. 그렇고 3차는 또 이제 목포서부터 서울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걷게 됐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60일이면 다 돌 수 있는 작은 나라에 제가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정치권의 혼란, 시대 상황, 경제 상황이 맞물려가지고 혼돈스럽게 짝이 없던 시대니까. 네. 그래서 그때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좀 거시적인 대안을 가지고 뭐 세계 여행도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렇죠. 네. 저랑도 이제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82년도 당시 나이가 이제 21살, 20살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강릉에 망상 해수욕장에 캠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망상해수욕장 근처에서 새벽에 오징어 회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쯤 아. 되고. 90년대가 넘었네요. 99년도 정도? 2000년도가 넘지 않았어요? 네, 90년대 후반입니다. 네. 우리 한창환 선생이 그 해외 여행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도보 여행을 이렇게 훈련 겸해서 이제 준비하시다가 해외로 나가게 된 게 언제쯤이신가요? 88년도 말인데요. 88년도 그때 말. 이제 그때는 그 제가 여행을 세계 일주를 꿈을 꿨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서부터 계속 또 이제 그날을 기다려 왔죠. 그러고서 그때 취미 생활이 그 이제 여행 책자가 몇 권 없었는데 네, 여러분 김찬삼의 세계 여행이라는 책 아시나요? 칼라하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에베레스트 등반을 했던 등반가 라인홀스 매처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박혜준 선생의 태평양 횡단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 책들을 위주로 여행 책자를 읽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구나 그런 공감이 많이 와닿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는 타임지도 못 보게 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네. 타임지조차도 뉴스위크라는 그 잡지도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정에 그 천막 지고 공수부대가 주둔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집회 허가서도 냈다. 잠깐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뭐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60일이면 이 작은 나라에서 그 젊음이 그때 다친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화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제 동료도 끌려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젊음이 뭔가 처열 젊음인데 세계로 향하는 꿈도 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이 나라에 사니까 한배에 동성한 우리고 뭐 파도가 치든지 어떻게 됐든지 같이 가는 길을 모색을 하던 차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행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같이 그래서 저 그때 이제 그 외무부가 지금도 해외 정보의 메카잖아요. 네. 외무부에 들어가니까 책자도 없고 일천하죠. 국내에는 이제 이렇다 할 여행 기록서가 한 권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그 책을 구해다 봤죠. 로니 프레닛이라고. 지금은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툼한 책인데 그다음에 이제 지도책도 필요하잖아요. 단 한 권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로드 아틀라스라고 하는
지도책을 구해가지고 그거는 2, 3km 단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뭐 계속 준비를 하게 됐고 제가 1차 여행을 떠났던 것은 유럽 여행이죠. 유럽 여행 유레일 패스 가지고 1차 여행을 떠났어요. 오랬던 기억이 좀 새록하네요. 네, 그때 학생 신분으로 떠나셨잖아요. 돈은 네네. 얼마를 가지고 가셨나요? 경비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산에 다닐 때부터 혼자 다니는 게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계획을 세우고 떠나는데 같은 동료가 필요했는데 왜 보통 사람의 인식 체계가 선험하지 못하면은 공감을 형성하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혼자 떠난 사람이 저밖에 없었더라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혼자 떠나게 되면서 뭐 여행 경비 조달에 대해서는 뭐 그때 당시 또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모든 게 폐쇄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은 벌어야 되고 네. 그래서 가정교사는 은밀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캬바레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캬바레 춤추는 거. 캬바레. 춤추는 곳. 아유, 네. 오랜만에 지루박해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캬바레. 거기에서도 좀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캬바레에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과일 깎기. 그다음에 이제 춤추는데 잘 미끄러지라고 그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왁스 같은 파라핀 왁싱 막 같은 이렇게 거. 막 깎고 막 그런 아르바이트를 이제 했었습니다. 캬바레라 해서 무슨 춤 알바인 줄 알았으면. 그리고 이제 가락동 시장에서 짐 옮기는 일. 예. 체력은 좋았었어요. 지금도 체력이 아주 좋아 보이세요. 뚱뚱하죠. 그리고 뭐 동대문에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와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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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골라. 네, 골라. 예.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 별로 없었는데 제가 박수 치면서 그런 거 했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발자시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 비행기 값이 워낙 비쌌어요. 그리고 유럽을 간다는 행위 자체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였으니까 여행사에서도 제가 유럽을 간다고 서울 여행사 이제 시청 앞에 있던 서울 여행사로 기억이 되는데 오히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여행 경위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름에 이제 그 도보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여름에는 그 2학기 등록금을 떼놓고 또 제가 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비도 충분하지 못하고 비행기 싹을 떼놓고 보니까 한 $100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가지고 무작정 떠난 것 같아요. 야, 그럼 그 정도의 그 적은 돈으로 숙식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글쎄, 그 숙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유럽 여행은 덴마크 그레넨이라고 스칸디나반도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톡 튀어나온 예, 그렇죠. 꼭대기에 그레넨이라는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덴마크. 거기서부터 이제 독일 국경 프레스버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여러분들 프랑스죠. 프랑스 들어왔다가 아켄으로 다시 빠져와서 이제 베네룩스라고 하죠. 그 룩셈부르크 통과해서 그러고서 이제 스위스 알프스를 넘어서 루가노해서 밀라노해서 이제 이탈리아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까지 그렇게 해서 거리가 한 3,000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와. 이제 걷게 됐습니다. 그 숙식을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혼자 가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루에 한 11시간 정도 걸었어요. 어머. 쉬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제가 걸은 거리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총 합쳐보니까 11시간을 때볕에 이제 걷는 거죠.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항상 이제 큰 도심지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호텔에 잘 경비도 없고 작은 마을에 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작은 마을에 혼자니까 그때 그런 거를 알게 됐죠. 혼자는 그룹 대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웃으면서 말이죠. 한 걸음 저녁 때 되면 한 걸음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골에 외국인 도착한 거라고 비슷하겠죠. 동양인이 네. 한 사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하게 일단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또 얘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서 뭐 얼마 가지고 했느냐, 어디서부터 했냐, 왜 왔느냐 이런 기타 등등을 이제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해줘. 100달러 가지고 저 위에서 걸어왔노라고 그러면 네, 말이 통해요? 제가 그때는 네. 지금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예. 여행 준비 때문에 프랑스 말 약간 하고 어. 영어하고 이탈리아어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네. 그건 뭐 큰 게 아니라 종이 몇 장 필요한 단어 만자레 또르미 레세브라들이 또뭐 뭐 그런 식으로 이마가레드 하우스 뭐 이게 독일어로 그런 네. 약간의 각 나라 말을 조금씩 이제 배워가지고 갔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100달러 가지고 여행한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걸어왔다면 더 깜짝 놀라고. 아니 그 100달러를 가지고 100일 동안을 숙식을 해결을 했다. 그럼 어쨌든 와, 지나는 대단하시네요. 동네에서 다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저절로 돼요. 어떻게 저절로 돼요? 혼자인 이유가 측은지심을 발동하게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측은지심. 저절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청년도 뭐 노인들도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얘가 뭐 돈 없이 여행하는 것 같다. 어디서 재워야 되지 않니 먹여주고 이게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곳을 못 구할 때가 있어요. 산을 건너다든지 마을에 못 다닐 때는 슬리핑백이 있으니까 빌딩 아웃사이드에 비 안 맞을 곳 그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슬리핑백 피고서 벤치에서 잘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왔죠. 네. 3,000km를 100일 동안 걸으셨다고 하는데 그 무척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네네네. 해주실래요? 이 여행이 그 혈기왕성할 때 했으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국내 도보 여행 경험이 있잖아요. 도보 여행이라고 네. 하는 것은 그렇게 그 훈련 과정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실 똑같이 걸으면은 고통이 오는 거고 하중 때문에 그리고 다리도 붓고 똑같습니다. 딱 하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그 고통을 감내해내기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첫 번째 세 단계로 끊을게요. 100일 정도 여행을 했으니까 첫 번째 네. 달은 이제 물집 당연히 잡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걸으면은 다리가 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은 그 다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물집도 까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리가 퉁퉁 붓고 발도 부어가지고 신발이 안 신겨집니다. 억지로 신발을 신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걸으면은 피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풀리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에는 다리의 고통 때문에 몰랐던 이제 그 배낭이 뭐 20-30kg 되니까 이게 뭐 배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옷가지도 있고 뭐 필수 내용물이 있으니까 여기를 빗장표를 파고듭니다. 배낭이. 그래서 다리의 고통을 잊을만 하면은 배낭의 무게 때문에 집어 던지고 싶어지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날아가고 싶은 심정도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슬리핑백 있고. 그래서 그 여행자한테 짐이 별로 필요 없는 거구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제가 이제 하루에 40km씩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그 묵었던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서 그 다음 목적지까지 예. 이제 그 거처할 때를 마련해 주는 팀도 있고 저를 봤던 사람이 빵빵 크락션을 눌러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여기 이 고생하면서 왜 왔는지 야유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갈등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세 단계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요번에도 이제 몇 년 전인가요? 한 6년 전인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걸었었는데 비슷한 갈등이 오더라고요. 올해 하는 그런 게 이제 힘든 과정, 정신적인 갈등, 육체적인 고통 누구나 경험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아니,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간이 있나요? 다 인상이 깊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말로 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네. 인상 깊었던 구간은 여전히 이제 알프스를 혼자 넘을 때였던 것 와, 같아요. 그러면 알프스 얘기를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알프스가 그 메꼬지가 되죠. 그게 해발 그치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높을 네. 텐데. 그 그죠? 알프스를 등반하는 고수는 여러 갈라겠죠, 당연히 큰 산이니까. 근데 제가 가장 낮은 고탈드 패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고탈드 그게 패스. 몇 곳이 될지 모르겠지만 찾아봐야 되는데 아, 루첼른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스위스에. 네. 예, 그 호수도 예쁘고 그런 도시를 해서 백헤니드를 돌아가서 알프스를 넘어서 루가노 쪽이라고 해서 코모 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빠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이제 계획을 잡고 갔습니다. 근데 뭐 일반 운동화에 그 차림도 없이 무식하다고 젊으니까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백헤니드에서 수도사를 만났는데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꼭대기에 밤길이었는데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그 길은 가보고 싶어요. 섬을 산행하는데 이런 소로길로 갑니다. 이렇게. 네. 처음 가는 길인데 용감무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정보 책자에 로니 프렌시에 그 꼭대기에 쉘터라고 하잖아요. 대피소를. 예. 설악산 올라가서도 대피소가 있듯이 장터목도 있고 그렇듯이 거기에서 대피소가 있는데 제법 잘된 대피소라고 책자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만 믿고서 소로길을 이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보름달이 떴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씨도 좋고 그런 환경에서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게 없었으면 계속 걸을 참이었어요.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꼭대기에 제가 원하던 장소가 책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때 밤 12시 30분 정도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 여행객들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재미있더라고. 그러고서 제가 돈 없다는 거 알고 또 거기서 하룻밤 재워주고 그래서 그 길은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가보고 싶고 그 길이 가장 인상이 좀 남네요. 그래서. 예. 그 덴마크에서 시작을 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그 이태리 로마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의 3,000km를 혼자서 어쨌든 이런저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기까지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바티칸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아 이제 끝났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느낌이 어땠어요? 이제 혼자 가는 여행의 쓸쓸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료 어떤 고지를 점령을 같이 했을 때는 환호를 쳤겠죠. 근데 혼자 가니까 네. 바티칸 성당에 이제 로마의 산등성위를 통과해가지고 바티칸으로 내려와서 그때 토요일 날 1시 20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아무 의식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이제 뭐 고생이 끝났구나. 그다음에 네. 목표를 완수를 했구나. 만감이 교차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7,500리죠. 그 3,000km가 갔구나. 그 생각? 그러고서 제가 이제 $100 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이제 들리는 곳마다 뭐 청년들이 마을 주민이 이제 호주머니에 돈은 여비도 챙겨준 적도 있고 그냥 빵도 챙겨주고 먹을 거기도 챙겨주고 그래서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100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달러면 하루에 1달러씩 쓴 거거든요. 돈 1,000원씩 쓴 건데 남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큰 호텔, 유스 호스텔이라고 아세요? 전 그런 데 자본 적이 없어요. 유소세 때? 그래가지고 거기를 화려한 유스 호스텔을 네. 청년들이 가는 데지. 거기에 가니까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인도 애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런 여행했으니까 나와. 그래서 제가 대포를 한 잔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차례 도보 여행을 하긴 했는데 국내에서 또 느끼는 바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는 이제 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원도 없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연재도 했었고 그래서 그 공감을 계속 가지고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뭐 이제 DMZ도 생각이 나고 239km 그 길을 이제 좀 세계 평화 순례길로 여러 사람 그 이제 평화의 상징물이 세계 평화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이 800km잖아요. 천혜의 자유로운 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세계 평화 순례길로 가꾸어지면 어떨까? 도보 여행자 입장에서는 국내에 돌아와서는 그런 바람이 계속 생겨서 그런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면은요.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건너뛰다 보니까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 독일을 지나갈 때 그 차범근 선수를 만나서 용돈을 또 받았다는 진짜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만났던 얘기 좀 전해 주시죠. 이제 쾰른인데요. 쾰른. 쾰른에서 그 1차 도보 여행을 할 때 쾰른 돔에서 우연히 처음으로 한국말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뮤직 오크 슐레라고 하는데 그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친구들을 지금도 만납니다.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 겨울에 이제 답사 여행 겸 유럽 도보 여행을 갔었는데 내가 그 먼 길을 여름에 다시 올게 그러니까 믿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여름에 다시 나타나니까 이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는 그 지금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임의 장소가 교회잖아요. 한인들. 불교는 좀 약하고 그래서 뭐 또 차범근 선수가 크리스찬 신자고 그때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미 이제 유학생 사이에서 무전여행으로 알려져 있는 터인데 거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차범근 선수가 한참 씩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 유명한 선수가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고서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잠깐 따라오라는 거야. 뒷골목으로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네. 이 양반 왜 그래? 그러고서 보니까 저기 여비 없이 무전여행 한다며요. 한창환 씨. 내가 좀 보탬이 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무려 40만 원을 현찰로 주더라고. 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뭐 워낙 그 좋으신 분이라 국내에서도 몇 번 만났는데 참 존경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나도 오늘날 독일에서 선수 생활로 하게 된 것도 선배 덕이라고. 내가 그대 선배 아니요. 그래서 그냥 받으셔. 그래서 받아가지고 슬리핑백이 얇은데 추웠거든요. 그래서 독일 슬리핑백도 사고 그래서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차 그 3,000km 유럽 도보 횡단 걷기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여러 언론에서 그 시리즈로 네. 한국의 청년이 도보 여행 3,000km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스포츠 서울에서도 연재가 됐고 중앙일보 연재도 되고 막 하여튼 굉장히 이제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네.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그 도보 여행 개척자인데 책을 좀 펴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그때 만약에 책을 펴냈었으면 그 이후에 가는 많은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보 여행하시는 분들이 뭐 산티아고 길을 가는 길이다, 뭐
그 한비아시다 뭐 해가지고 많은 후배들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예. 그때 당시 그런 기획은 안 해보셨었나요? 출판사에서 제안도 많이 왔었죠, 당연히. 근데 너무 이제 여러 매체에서 공부하는 학생 대학 시절이니까 네. 공부 뭐 충실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글을 계속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글까지 펴내면 좀 난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뭐 여행책자가 이렇다 할 게 한 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받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여러 후학이나 한비아 씨도 얘기했고 뭐 박경우 뭐 자전거 여행가도 있었고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행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아주 좋은 세상이 됐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여행을 쭉 하시게 됐는데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은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쭉 3,000km를 100일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그 중에 이제 혼자 가면은 그 사색이라는 말 아시죠? 네. 사색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일부러 쥐어짜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사색밖에 할 게 없어요. 심심해서. 예, 예, 예. 그런데요. 네. 그리고 그 사색 중에서 느끼는 게 청렴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그다음에 여행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살아가는 조건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배낭 하나에 이부자리까지 있는데 우리가 과하게 생각하는 건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 이제 석가도 그렇고 석가모니 그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제 간디도 그렇고 여러 선각자들이 이제 비움을 위해서 여행도 했고 그 중에 비움하고 같이 따라갔던 게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절로 여행을 통해서 단식하고 연관돼서 훗날이지만 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식에 대해서만 20년 됐나요? 관심을 가진 와, 지는. 그럼 단식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단식 여행을 통해서 이제 그 단식과 연결이 예. 되는데 그 단식 연구가로도 한 20여 년 가까이 네, 이제 네, 네. 생활 활동을 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가 뚱뚱하죠? 뚱뚱한 게 아니요, 아니라 원래 그 뼈가 체격 굵으신 것 자체가 같아요. 예. 그 왕뼈라고 이제 네. 지금 얘기하죠. 왕뼈. 왕뼈. 왕뼈랑 우리 같은 뼈가 저의 한 틀립니다. 3배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뭘까요? 단식과 연결돼서. 여행과 단식. 네. 네. 그 이제 그 단식은 그 생각보다는 우리 이제 삶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이 든 사람도 단식을 하고 뭐 결국은 뭐 사람이 죽는다는 게 삶이 죽음에 관한 연습일 수도 있고 네. 죽는다는 게 못 먹어서 죽으니까 그냥 단식은 이제 배고픔으로 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8억 넘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가진 자의 단식은 뭐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먹거리가 있는 사람의 단식과 내일 먹거리가 없는 배고픔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식은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냥이 본능인 사람들한테는 애초적으로 본능에 가까운 거였었고 있을 때는 배불리 먹고 그런 이제 건강 차원을 넘어서 오랜 인류하고 더불어서 같이 했던 게 아닐까에 이제 관심을 가졌었고 그런던 차에 뭐 하다 보니까 좀 뭐 한 달 정도 단식을 해요. 하다 보면 네. 조금- 평균 한 달 하시는 건가요? 짧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기적으로 한 달 정도 합니다.
그럼 걱정. 한 달을 응, 굶는 응. 거예요? 아니면은 한 달을 통째로 굶을 수는 없겠죠. 예. 그건 말 그대로 단식이겠지. 그것을 그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건지 두 끼를 먹는 건지. 네. 요새 뭐 다 아시겠지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고 간헐적 단식도 있고 뭐 하루 단식도 있고 일주일 단식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단식이 있는데 차치하고 제가 생각하는 단식은 그 왜 음하고 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음은 마실 음이고 네. 식은 먹을 식이고. 음. 그런데 사람은 물을 못 마시면 인체가 70%가 물로 돼 있고 오래 수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단식은 잘 마시는 거거든요. 곡기를 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순수한 단식이 있고 이제 교합적인 단식이 여러 단식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 그 커피에 버터를 넣고서 하는 뭐 최강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끗한 물을 어떻게 잘 마시느냐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고 물은 뭐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런 차에 대해서 실제 단식의 즐거움 쪽으로도 접근하고 그러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단식을 위해서 섬으로 다녀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왜 섬으로 가서 단식을 하는 건죠? 섬으로 가서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최근에 뭐 예. 그 단식과 연결돼서 섬 여행을 이제 다녀오셨는데 구롭도 백패킹 11박 12일 네, 와. 그러네요. 그것도 이제 근데 혼자서 이게 와우, 대단하세요. 우리 11박 사전에 얘기를 12일. 나눴으니까지. 그러게요. 예. 그래서 관련된 사진도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음.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을 이제 그것도 혼자서 네. 와,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저 혼자서 가는 게 취미라.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단식과도 연결이 되고 사람이 이제 혼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혼자 가는 것도 좀 이제 방송의 주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혼자 가는 의미하고 그런 것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이제 혼자 있을 때가 필요하죠. 그렇죠. 많이 필요해요. 가족 생각할 간의 시간이. 갈등이나 이제 남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너무 같이 있어서 그 사이에 바람이 안 불잖아요. 통로가 막혔을 때, 이제 객체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을 때 갈등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서로를 보장해 줘야 될 것 같고, 함께 있을 때는 좀 혼자 있어야 될 것 같고, 혼자 너무 있을 때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그죠?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 사는 이치 같은데 그래서 너무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휴식은 그 혼자 놀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떠나가야 되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섬 여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 전 얘기예요. 그 이제 요트로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요트도 좀 타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해, 이제 남해, 이제 동해 쪽을 이렇게 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섬에 대해서는 그게 싹 따져보니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섬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어느 날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섬으로 떠나게 됐고 섬은 혼자 있기 좋잖아요. 무인도 같은 데는 더 좋고 육지에서 무인도 발견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다음에 넓은 바다도 볼 수 있고 천혜의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 섬이더라고요. 산도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맨발로 걷기 좋은 바닷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무질해서 조개도 킬 수 있고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섬을 관심을 갖던 차에 이번에 그냥 이제 단식을 좀 하고 싶었어요.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섬에 가서 홀로 단식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고 그 첫 목적지로 잡은 게 구럽도입니다. 여러분들 구럽도 아세요? 들어보기는 했어요. 인천 앞바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덕적도라는 데를 가죠. 예. 덕적도를 거쳐서 이제 구럽도를 가게 되죠. 인천 앞바다에 섬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몇 개가 있을까요? 정확치는 않은데 수치가 정확치는 않은데 160개, 180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 무인도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죠. 아, 무인도는 주인이 없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무인도라고 네. 하겠죠. 그랬을 때 그 섬을 찾는 이유가 어떤 단식의 목표도 있을 거고, 그 혼자서 이렇게 갈 때 뭐 준비를 해 갖고 가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죠. 전기 당연한데. 문제라든지 뭐 물 문제라든지 단기간에 있을 게 아니고 열흘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될 상황이라면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물도 생각할까? 가지고 가나요? 우선 먼저 예. 그 이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행은 그냥 떠나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생각이 차고 넘치는 세상, 그다음에 유튜브도 많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생각에 치여서 못 떠나더라고. 맞아요. 그냥 휴일이면 정릉 골장이고 이게 서울 근교의 골짜기고 바로 떠날 수 있는데 안 떠나요. 생각이 그건 이제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그게 뭐 사회 속에 계획을 인간 많이 세워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냥 뭐 자전거 타도 라이딩곡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타도 되고. 아, 네. 그래서 그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는 저는 간단했어요. 뭐 혼자 무전여행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배낭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잠자리, 백패킹 뭐 그 저 텐트 가지고 하는 거니까 텐트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슬리핑백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꼭 필수적이죠. 뭐 저기 단식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네. 그냥 물은 뭐 단식하는 사람인데 물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옷까지 넣고 그게 다죠. 그렇게 해서 훅 떠나면 끝이거든요. 네. 너무 쉬운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먹을 거 뭐 삼겹살 뭐 그런 게 라면 필요가 없는 쌀 거죠. 뭐 이런 거 챙기챙이 챙겨가지고 네. 가야 되고 뭐 계획 세워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떠난다. 물론 준비 없이 떠나는 건 여행은 아니겠지만. 장기 여행하고 뭐 이제 계획적인 여행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행은 이제 계획 세우는 맛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버리려고 가는데 채우려는 계획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는 하는데 계획을 하면 신이 나요. 맞아. 근데 채우려고 하면 바리바리 뭐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빠졌는지 계속 불안하고. 맞아요. 챙기다가 그리고 막 트러블도 있고 그 그렇죠. 비우려고 생각을 하면은 문화적인 네. 차이 때문에 내부 자아가 변할 수 있는 기대감도 생기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발끈을 묶으면서부터 신명이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소풍 떠나듯이 그렇게 훌쩍 떠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까 뭐 여기 뭐 저 우리 그 이제 보석님은 여행도 많이 다녀보셨나 봐요. 그 서해에 섬이 많죠. 우리나라에 네 번째로 아시아에서 섬이 많은 나라인데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는 도심지에서 찾을 길이 없고 사회학적으로는 뭐 100에서 150명 사는 섬이 심심하지도 않고 말썽도 안 나고 그렇다고 그래요. 안정적인 잘 관리만 하면 그런 섬이 도심지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섬이 여러 가지로 마땅한 게 있어요. 그 덕적도 말씀하셨는데 덕적도 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옛날 노래인데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렇지만 부족할 것 없다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거든. 또 하나는 섬에 사는 사람이 육지에 사는 사람보다 자살률이 낮습니다. 상대 비교 때문에 불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도 나갈 길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족 행태를 취하는 것 같아요. 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네. 그러면 서해에 어떤 섬을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다녔다는 것보다 네. 뭐 백령도서부터 총각대서부터 많이 다녔는데 요 근래에 최근 여행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 이제 백패킹의 이제 성지라고 하는 구럽도 먼저 이제 갔죠. 배를 타고 인천에서 떠나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 대부도라고 아시죠? 대부도에서 출발하는 방법도 있죠. 예. 그래서 대부도 아침 배가 너무 빠르니까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 해수욕장에서 텐트 피고 하룻밤 잔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타고 덕적도에 가서 덕적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구럽도로 들어갔죠.
그럼 뭐 여행 계속 할까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는 버리려고 한다, 비우려고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또 단식과여도 연결이 되는데 그 단식이 주는 어떤 교훈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 단식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에 다 못할 것 같고 네네.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모든 게 이제 개인적인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대안도 있어야 되고 사회학적으로 좀 인류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개인적인 것은 그 보통 나와 있는 그 단식의 보고서들이 건강 차원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그거보다는 몸과 마음을 좀 청소하고 비우는 것. 모카토금수라고 있잖아요. 그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행 중에서 우리가 그 오행 자연을 터치할 때 좀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핀란드나 이제 북부 유럽 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자연을 통째로 즐기는 방법. 자연을 통째로 즐기는 방법. 그 중에서 모카토금수 중에 물터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는 것은 바람 터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흙 터치겠죠. 근데 물 터치는 여러분들 여행길에 짜증이 났어도 뭐 목욕탕 한번 갖다 놓으면 끝나잖아요. 씻고 나면 그것은 이제 외공이라고 하죠. 내부적으로 씻는 거고. 내공 안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고 할까? 그리고 비우면은 뭐 의학적인 보고서는 많이 얘기하니까 제 나름대로 느낀 사실만 얘기할게요. 비니까 단전호흡이고 뭐고 횡격만 호흡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호흡이 깊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코골이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네. 맑아져요. 의학적으로는 케톤체가 생성이 돼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람도 이제 그 맹수와 같이 남자들은 사냥으로 진화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배고프면은 정신이 집중되지 못하면 사냥을 못 하잖아요. 그러죠. 진화론적인 뭐 생명 진화론적인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우면은 정신이 아주 명료해져요. 오히려 좀 날카로워질까? 그다음에 혼자 하면은 벗이 자기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자아하고 만날 수밖에 없고 이런 혼자 하는 단식 여행은 이런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몇 번 해보면은 굉장히 줄로가 핍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왜 못하냐면 의학적인 보고서가 횡행해서 거기에 이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에 불구하고 거기에 위축이 돼가지고 시도를 못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군요. 보통의 경우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많이 하는데 단식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단식을 하다가 발견된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무슬림, 그 이슬람에 네. 무슬림이 13억이 넘는다고 하죠. 무슬림 중에 이제 축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라마단에는 단식 아무것도 먹지 기간이죠. 않는다. 안 먹는 건 아니고 단식 체험을 하는데 이제 그 해뜰 무렵하고 해질 무렵 해가 보일 때는 안 먹어요. 예, 한 달 여간이 지속되는데 저녁에는 먹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그 단식 체험하는 집단이 그 단일 종교화된 집단은 폐쇄적으로 얘기해서 사회학자가 드류겜이라고 하는 사람 사회학자가 있는데 자살론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 의식 속에서 자살이 발생하더라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인데 폐쇄적인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아야지 정상인데 자살률이 낮아요.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나 이런 그 이제 가톨릭 일부 그런 이제 단식을 행하는 종교 집단에서 폐쇄적인 집단일 수가 있는데 의외로 낮습니다. 그게
그 단식 체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관한 연습을 직접 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생성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살률을 낮추는 문제에 단식이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구상에 지금 당면한 과제가 예언자들은 그렇게 번번이 이제 예언이 빗나가는데 과학자들의 예언은 신뢰성 있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60, 70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리고 뭐 자본주의 폐해 때문에 억눌려가지고 뭐 무기도 버려야 되는데 전쟁을 갖고 가고 여러 문제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지구상의 문제 때문에 과학자들이 데모도 하고, 그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기후 문제, 종의 멸종에 관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주 그 이제 너무 많이 배설을 하고 포장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우리나라 쓰레기 산이 40여 군데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 단식을 세계인이 월에 하루 정도 할 수 있다면 쓰레기 문제도 실천적인 직접적인 대안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롱테일의 법칙도 있고 뭐 파레토의 법칙도 경제학 법칙도 있듯이 거기에 그 잉여 생산된 이제 단식으로 말미암아서 생산된 것을 이제 기아 난민들한테 보태줄 수도 있고, 세 번째 문제까지 나가면 그 자본주의 폐해.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또 새 집을 짓고 빌딩을 짓는데 40% 이상이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나눠 가질 이제 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식으로 말미암아 버림의 미학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가서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인류학적인 단식에 대한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류학적으로 그 접근을 좀 하셔서 그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주창하고 계신 한 달에 하루는 단식을 한번 해보자. 네, 제가 로고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페인도 좀 만들고 네. 있는데, 그거 평화하고 뭐 그런 인류의 주제들, 그런 것들이 사람이 존속하는 한 가져가야 될 최상의 가치체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아니고 그냥 ING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다수가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종교도 이제 지금 탈종교화인데, 정부화 시대에. 그래서 놀이터가 없어진 거죠. 놀이하는 인간의 최고의 놀이터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지구 생명, 그런 그 지구 문제에 대해서 가져가는 종교를 넘어서, 나라와 인종을 넘어서 단식하고 그런 문제, 지구상의 문제를 얼마 안 남았다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단식을 위주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매월 첫날을 단식의 날로 정하자, 이런 캠페인. 네, 아주 좋네요. 예, 지구 환경도 좋아지고요. 이런 다이어트 취지에서 때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좀 구체적인 좀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저는 이제 평화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분권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주의가. 그래서 단합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착각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급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관계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적상해처럼 이슬이 모여가지고 바다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이제는 우리 유튜브 방송 하듯이 이런 매체가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조직이 묶어서 담당하는 시대, 그런 시대는 떠난 것 같고, 폰을 가지고 노는 포노 사피엔스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 날은 미트 프리 먼데이라고 그래서 지구환경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채식의 날이 이미 나와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성 있게 재미있게, 단식도 재미있어야지 하죠. 모든 게 놀이하는 인간 네. 형태를 본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년 공연을 주창하는 게 아니라
평화주의자로 순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의 문제를 하루아침이 아닌 문제를 하루아침에 이제 종결 짓는 자는 마음은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누군가 하다 보면 이곳저곳에 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장원 선생이 여기에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맞지는 않겠지만, 춘천에서 이제 그 기거하시면서 그 강원도 DMZ 평화에 관한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민 활동들도 많이 이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여행을 통해서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좀 비워나가겠다 이런 취지.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단식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단식을 통해서 앞으로 그 하고자 하는 무슨 뭐 희망이나 다 바람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좀 전에 했던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네. 할까요? 그러면 네. 이제 저하고 벗이 인생에서 가장 큰 벗이 뭐냐고 그러면 이제 걷는 거, 뭐 건강에도 좋고 다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특히 맨발 걷기. 맨발 걷기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 땅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잖아요. 도시민들은 가급적이면 자연하고 만나서 맨발로 뛰어라, 걸어라 그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움의 철학. 실제적으로 생각의 비움이 아니라 네. 몸을 비워야지 정신까지 비워지니까 그 두 가지가 저하고는 동반자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것이 여행하고 묶어지면 삼박자가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섬의 문제 이런 것을 섬으로 좀 몰고 간다면 지금 이제 바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도 간 것도 있어요. 거기 가니까 쓰레기 바다로 다 모이잖아요. 예. 바다가 살아야 이제 지구가 산다는 컨셉. 내셔널리즘,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그런 문제는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생각을 해보고 실천을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제 바다가 썩으니까 그 어부들이 바다가 미쳤다고 그래요.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예전에 비해서 다 그래요. 그래서 바다를 살리면 바다가 지구의 70%잖아요. 알다시피 우리 인체도 70%고 그래서 물이 생명인데 물 먼저 살리는 길에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얘기하고 공론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창원 선생님을 모시고 단식과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죠? 구성님? 네, 오늘 네, 요즘 어떻게 그 보셨나요? 도시민들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많은 그 트레킹, 그 걷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걷기에 더해서 요즘은 또 맨발로 걷는 이러한 운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이제 저희 강남의 대치동 같은 데 가면은 그 토요일마다 맨발 걷기 이런 체험들도 할 수 있고, 근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과전류를 이렇게 그 땅과 접지를 하면서 흘려 보내주는 어싱이라고 뭐 용어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여기 이제 뭐 우리 동네에 산도 좋고 또 뭐 한강변도 좋고 중랑천도 좋고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내 몸의 과전류를 이렇게 지구와 접지를 하면서 방출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활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우리 한장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행은 비우기 위해서 떠난다. 그 비우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홀로 떠났으면 좋겠다. 네, 홀로 떠난다. 그래서 좀 제언을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언제 한번 그 일정을 좀 잡아서 섬으로 떠나는 단식을 위해서 떠나는. 그다음에 집을 배낭에 울머지고 배낭이라는 집을 그런 그 계획을 언제 한번 해봤으면 네, 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들려주신 우리 한창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얘기로 또 만나보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